원래는 똥을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똥이 막 있는 화장실 그 야. 푸세식 변기에서 김밥을 먹을 정도로 비위가 좋은 거야, 얘가.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제가 못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외계인 미라 발견했다고 네, 나왔었잖아요. 뭐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서 청문회, 맞아. 외계인이 발견됐다, 외계인의 주검이다 이러면서 뭐 들고 나온 게 있었죠, 사건이. 근데 그게 끝이 너무 허망하고 황당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분석을 했는데 인간과 동물의 뼈로 이어붙인 인형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네. 해프닝이 끝났는데 우리가 외계인이라 그러면은요 항상 무섭거나 징그럽거나 다 좀 못생겼잖아요. 그나마 가장 친근 가는 게 E.T.인데 왜 외계인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요게 사실 과거에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김수현, 김수현? 우리 김수현 씨가 이제 외계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 별에서 온 그대라는 아, 작품에서 그런 걸 보면은 잘생긴 외계인도 있습니다. 도깨비 같은 친구, 공유도 있고. 이분도 외계인은 아닌데 그런 분들도 예전 같으면 이상하게 생긴 좀 우스꽝스럽거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미남들이 좀 대세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징그럽다, 예쁘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 반대로 진짜 외계인이 있다고 치고 외계인이 인간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느낄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했던 김수현 님도 그렇고 공유 님도 그렇고 외계인이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똑같이 잘생겼다, 멋있다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외계인을 보고 내가 한 것처럼 뭐야? 외계인의 보는 미는 다를 거잖아요. 이게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제가 볼 때 아마도 우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을 만한 문명을 갖춘 외계인이면 우리처럼 사회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대규모 사회를. 어. 그래야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그럼 대규모 사회가 구성될 정도면 구성원이 다양하겠죠. 우리 지구인처럼 멋진 지구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구인도 있듯이 외계인도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인의 보편적인 외모는 차은우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큰일 날 일이잖아요. 궤도도 할 수는 있겠지. 궤도도 보편적으로 볼 수 없죠. 오히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외모가 쉽진 않다. 언젠가는 한번 재밌게 본 건데 네. 궤도님이 귀여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예. 그 논리, 그 원리를 외계인에 적용해도 유효해요? 글쎄요. 귀엽다는 거. 귀엽다는 거. 귀엽다는 게 또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요새 좀 살아보니까 네. 다 귀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생물학 하는 사람으로서 예. 우주에 외계 생명체, 외계인 말고 일단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 만약에 있다면 지적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외계 지성체가 아닌 외계 생명체. 생명체. 우리 은하의 같은 게 우주에 엄청 많다면 그렇죠. 우리 은하 같은 게 수천억 개, 우리 은하 내에 태양 같은 별도 수천억 개, 수조 개가 있으니까 지구 같은 애는 셀 수 없이 많죠. 그거보다는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일단 지적 생명체 외계인 전에 외계 생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걔를 어떻게 찾아야겠느냐 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 지구에서도 생명을 정확히 정의는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예.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자극에 반응한다, 발생한다, 뭐 번식한다, 번식한다, 뭐. 진화한다 이런 걸 하면은 생명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하는 그 생명체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일단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그러면 외계에 사는 생명체도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거와 같은 이런 특징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탄소 기반으로 돼 있고 네. 물이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우리가 지난 얘기에서 모래벌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뼈도 뭐 신소재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분은 하지 말고 네. 생명체의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고려해 보면 네 가지 정도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에너지를 써야겠죠. 어떤 식이든지 에너지원이 뭐가 되든지 간에 네. 그러면은 에너지를 쓰면 이거는 우주에서 똑같은 거 아닌가? 에너지를 쓰면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일단은 엔트로피는 전부 증가하는 방향을 흐르나 일부 국소적으로는 또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이죠. 방향하고 거기서 어떤 그 에너지를 흩어날리는 그 현상이 보여야 될 것이고 그쵸. 또 하나는 생명체가 되려면 어쨌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촉매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뭔가가 일어나겠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행성 탐사를 할 때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착각한 경우가 있어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착각한 경우가 어떤 물질을 줬을 때 그거의 결과물로 배설물 같은 느낌의 무언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생명체 있나 보다. 작용을 했나 보다. 네. 근데 사실 그 작용이 그게 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건? 이게 반복되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실험적인 문제일 수도 오류?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여러 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생명체가 되려면 내부 환경을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상성이라는 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생명체라면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균도 학습하거든요. 어허. 자극을 기억했다가 거기에 맞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면은 기본적으로 모양이나 구성, 성분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걸 한번 찾아보자. 2010년 12월에 나사에서 네. 기자회견 열어서 그때 한번 정말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비소. 비소 기반 박테리아. 예, 비소를 이용한 박테리아인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DNA에 인을 쓰는데 이 박테리아는 인 대신에 비소를 쓴다.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인과 비소가 같은 족에 속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에서 성분이 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비소가 될 수 있는 게 외계 생명체를 찾는데 뭔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됐다라 얘기가 나왔고 예, 심지어 예. 이 논문을 철회하라는 봉고까지 나왔지만 아직 철회는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은 저게 비소가 많은 곳에서 분리됐어요. 네. 캘리포니아의 모노레이크라는 데서. 네. 그리고 시험에서 키울 때도 비소를 두고 키웠어요. 근데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결국 DNA를 뽑으면 비소는 없어. DNA에는 인만 들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얘가 비소가 독한데 비소의 내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쵸. 비소가 있어 다른 생물은 못 사는데 얘는 살 수 있는 거고 100번 양보해서 얘가 비소를 설사 쓴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소를 쓰는 게 아니고 사실 꽁 대신 닭 개념으로 인이 부족할 때 살짝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마무리 좀 된 상태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쵸. 밥을 먹고 똥을 싸지 않습니까?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김밥을 주면 김밥을 먹고 똥을 쌉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나사에서 놀라운 형태의 박테리아를 발견한 겁니다. 네. 사람이랍게 사람이라고 똥을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김밥을 먹고 똥을 싸야 되는데 얘가 똥을 먹고 살아. 이건 대박이다. 똥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얘가 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에서 김밥을 먹는 거였어요. 원래는 똥을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똥이 막 있는 화장실 그 푸세식 변기에서 김밥을 먹을 정도로 비위가 좋은 거야 얘가. 야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야. 그래서 이 사람은 똥을 먹는 게 아니라 비위가 좋다. 그래서 똥이 많은 환경에서도 김밥을 먹을 수 있구나. 야. 이렇게 된 거죠. 나 정말 이 임기응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소를 기반으로 잘 버틴다.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게 만약에 진짜 비소를 썼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발견된 게 맞거든요. 이게 애석하게도 그건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있어요. 저 연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은 우리가 아는 생명체 기준으로 우주에 가서 외계 생명을 찾으려고 많이 했죠. 일단 뭐 물이 있나를 보고 탄소 기반을 보고 그런데 그런 생명체를 어떻게 부르느냐 로키 약자예요. Life as we know it. 첫 자를 따면 로키가 돼요. 그걸 쭉 봐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명체는 로드키. Life as we don't know it 또는 we didn't know it. 네. 이런 생명체도 봐야 된다. 몰랐거나 모르는 생명체도 생명체. 우리가 봐야 된다. 사고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숙제가 늘어난 게 우선 로키부터 찾아보는 게 순서겠죠. 그럴 것 로키가 같아요. 있는지. 네, 왜냐면은 어쨌거나 지금 유일한 증거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지구상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 있는 증거를 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최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다 지우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찾고 싶어. 이거는 사실 과학적인 접근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있으니까 증거가. 그러니까 로키를 먼저 찾고 거기에다가 생각을 열어서 로드키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염두는 하되 기본적으로 과학적 사고는 하나의 증거를 기반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서는 항상 외계인
이제 바뀌었지만 너무나 지적인 생명체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적인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도 우리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죠. 궁금하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태양계 안에는 태양계 안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골드락스 존이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금성과 화성 정도가 속하는데 근데 이제 금성은 이미 너무나도 강한 온난화 상황이라 안 되고 표면 온도가 450도가 넘고 화성 같은 경우도 이미 탐사선을 많이 보냈는데 네. 분위기가 좋진 않죠. 그럼 태양계는 일단 없다고 보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아주 작은 생명체로 봤을 때는 어떤 태양계 행성의 위성 같은 애들이 환경이 좋을 수 있겠다. 토성의 위성 나오고 엔켈라디우스도 하는 가능성 있다고 봐도 그래도 이제 또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저런 외계 생명체, 이런 지적 생명체가 나오는 게 훨씬 더 흥미롭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저는 미생물을 전공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우선 외계 생명체 존재한다면 지구에서 최초 생명체가 세균 미생물이었듯이 아마 우리가 찾는 것도 그런 존재가 있나를 보는 게 어떨까. 그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후배들을 찾는 것보다는 선배들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끼 뭐 이런 애들 찾는 거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찾았을 때 이끼야 별로 나눌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진보된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선배님들 찾아야 우리가 밥도 얻어먹고 선배님들한테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후배는 찾아봐야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배를 찾는 게 먼저다. 난 이것도 궁금해.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팽창하면 우리도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멀어지죠.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체가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멀리 사는 애들은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어차피 인류는 끝장납니다. 기후위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 인류의 삶이 외계 지적 생명체 찾기 전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 숙연해지는데요. 외계 생명체를 찾아보려다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버렸네요. 맞아요.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럼 교수님은 인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구의 종의 수명을 봤을 때 최소 우리는 20만 년밖에 안 되니까 실제 문명으로 따지면 한 3,000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래도 100만 년 이상은 가야 되지 100만 년 이상? 하지 않겠어요? 와, 이걸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런가요? 결국 인류의 멸망을 미룬 거는 과학자들입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인류의 과학자들이 결국 이거를 늦췄어요. 근데 과학의 힘 때문에 멸명할 뻔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 때문에 당겨지고 있으니까 또 결국 과학기술 때문에 미뤄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훨씬 빨리 갔을 겁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야 과학기술 니네가 또 문제가 생겼다. 탄소 봐라 이거 어떡할래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이미 멸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한 문제도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과학자들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결국 그들이 해낼 겁니다. 오늘 내가 이제 호기심에서 이거 얘기 네. 시작했잖아요. 외계 생명체 찾아보고 희망적으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외계 생명체 찾다가 결국 우리 갑자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운명. 아 이건 좀 제가 바라던 바가 아니에요. 저기 좀 빼주세요. 이렇게 끝내는 걸로.